서강대 김영수입니다. 오늘 10년 만에 그동안 밝혀졌어야만 했던 진실이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발제에서 언급됐던 영전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복 의원님께서 재조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오늘은 이 자리가 재조명이 아니라 조명입니다. 처음으로 실체를 처음 보는 것이라서 이제 좀 더 많은 증언과 진실들이 더 보태져서 정말 재조명이 돼야 됩니다. 사실 오늘의 이 시간이 오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분단의 유산이고 숙제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겁니다. 오늘로 2002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 12월 대선에서 어떤 지도자가 새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일은 내년에 또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서해교전 제1차 연평해전이 일어나고 제가 아마 처음으로 북한 신의주에 열흘을 가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신의주에 갔을 때 저를 담당하던 북한 안내원이 주민들을 만나면 교포라고 하십시오. 남조선에서 왔다 그러면 신변책임 안 집니다. 왜? 오후마다 신의주 광장에서는 복수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복수결의대회 장면을 보면서 섬뜩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수하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와 결의의 수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남조선 주무장한 배가 우리의 평화스러운 공화국배를 까부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남조선 주무장한 배가 우리의 공화국의 평화로운 배를 까부셨다는, 이건 반드시 복수한다는 그 눈빛들이 바로 3년 후에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한 장군님께서 여러 가지 징후와 첩보, 정보들의 포착을 얘기했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상황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안 읽었기 때문에 우리 아까운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자리는 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지만 이 밖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미나나 교훈이 있는 모임은 반복돼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교육 현장에 교재로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짧게 보여주신 영상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다 공감하고 보아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일요일마다 각 학군단 110개 학군단 ROTC 후보생들을 2박 3일 동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원 보훈교육원에서. 그 일정 중에 이튿날에 천안함 현장을 방문하는 것과 대전 현충원 가는 게 있는데 ROTC 후보생들의 얘기가 천안함이 그렇게 큰 배인 줄을 처음 알았다. 천안함을 처음 봤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호국영령들이 누워 계신 줄 몰랐다. 동기 중에 하나가 대열을 이탈해서 저 멀리 있는 묘비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을 동기생들이 의아해서 갔더니 작년에 돌아가신 친구의 아버지셨습니다. 현충원도 처음 가보는 우리 ROTC 후보생들, 극히 예외로 국가보훈처에서 그리고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만들어준 덕분에 ROTC 후보생들이 그런 경험을 했답니다. 오늘 한 장군님 말씀과 앞에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건의 하나하나의 진실을 다시 덧보태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서 얻어야 될 교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012년 하반기가 되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깎아내리는 운동이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는 국면으로 끌어갈 겁니다. 북한도 거기에 춤을 출 것이고 우리 내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쪽의 흐름에 멋모르고 동조할 겁니다. 하반기에서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7월 27일 정전협정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냥 정전협정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때는 최고위층들이 216이라는 넘버판을 달고 다녔는데 김정은이가 들어서서는 다 넘버판이 727로 바뀌어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이 최고위층 넘버판, 자동차 번호판을 727로 바꾼 것에 주목하면서 한 달 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김정은 스타일이라면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 즉 7.27에 의미 있는 행동을 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하반기에 주력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대북 정책, 대북 전략, 대북 역량도 확충하는 것은 각각 부서에서 충실히 해야 되지만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 학회를 중심으로 해야 될 것은 국가 정체성 강화 교육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국민 의례를 강조하면서 했지만 애국가 1절만 부르는 멘트를 했습니다. 왜 애국가 1절만이라는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애국가 1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1절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할 때 오는 느낌과 애국가 1절만 부른다고 할 때 그 느낌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있는 서강대학에 이번 학기에 53명의 탈북 학생들이 재학 중입니다.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첫 번째 묻는 게 왜 애국가 1절만 부르냐는 것이 참으로 의아했답니다. 2, 3, 4절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가사를 보니 교수님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 4절을 왜 안 부르냐는 그들의 지적입니다. 애국가 4절까지 불러서 길다면 한 번쯤은 오늘은 애국가 1절과 4절을 불러보겠습니다. 라는 국가 정체성을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출발도 필요합니다. ROTC 학생들이 안보교육을 아무도 안 보는 교육을 안 보이게 하면서도 안보교육처럼 해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제발 성교육 시키듯이 안보교육 좀 시켜달랍니다. ROTC가 될 때까지 이런 교육을 처음 받았답니다. 역사교육도 좀 제대로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대북정책은 북을 겨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북정책이 안고 있는 국내적 요인에 훨씬 더 비중을 두어야 됩니다. 남남 갈등이 분출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바른 올바른 대북정책을 전개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지도자가 새로 선출되는 지도자와 그 참모들이 예전 정부와 같은 인식을 갖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5년 동안 또 참담한 생활을 지내야 됩니다. 북한 실상을 제대로 소개해주는 노력부터 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평양시 군민대회 25만 명이 모여서 우리의 국가 원수에 불을 지르고 탱크로 깔아뭉개고 개천에서 군견에 물어뜯기게 하는 장면도 나올 뿐만이 아니라 장문의 시도 쓰고 우리 대통령을 악랄하게 묘사하는 32가지의 공식 포스터가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목을 떼가지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것을 엄연히 보여주는 북한 방송을 대한민국 언론사든 보도매체는 단 한 번도 정부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북은 남조선을 깔아뭉개자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한판 붙자 라는 분위기에 우리는 아무도 모른 채 남북교류 협력만 외친다는 이래서는 어떠한 대북정책도 또 똑같이 반복될 뿐이다라는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